17만 조회수 정도가 있었어요. 드라마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끊기면 뭐야? 근데 이게 계속 궁금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윤성씨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성씨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글쓰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웹소설 작가 하시는 분들도 또 실용서적 쪽으로는 전자책 펀딩이나 출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오늘 두 번째 책 원고를 마감하고 왔는데요. 두 번째 책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글의 기준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3년 정도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같이 글을 쓰고 적은 글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정말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보내오고 있죠. 때문에 못 모이긴 하지만. 그래서 독자로서 또 한 사람의 초보 작가로서 생각하는 좋은 글의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콘텐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장르 2가지가 있죠. 판타지랑 추리소설. 왜냐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군데, 그 괴물은 정체가 뭐였는데, 쿠키도 굽고 결제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궁금해지는 이유는 문장이 시각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끊기면 뭐야? 라고 되는 것처럼 글을 읽으면서 그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상상력이 막 이만큼 발휘가 되어서 오감으로 그 상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자극되는 글에는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청각 다양한 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글쓰기 모임에서 정말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몇몇은 웹소설 작가로도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 묘사가 정말 풍부해요. 특히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시대, 중세시대나 원시시대나 아니면 저 엄청 먼 미래 시대들에 대해서 다녀온 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이런 걸 정말 세밀하게 묘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빠져들고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글은 진솔한 경험이 묻어나는 글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소설보다 에세이가 훨씬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았던 글배우 작가님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작가님이 너무 글을 잘 쓰시는 것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 그 작가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 또 만난 분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015년부터 브런치에 이제 글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7만 조회수 정도가 있었던 글이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던 날 저의 하루 적은 글이었는데요. 2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합격을 했으니까 너무 좋았죠. 축하하고. 하지만 뒤에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30이거든.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고 하고 있고 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남자친구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됐고 나는 잘 모르겠고 또 더군다나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사태가 터졌을 때라 미술 공방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거죠. 감정을 제가 잊고 싶지 않아서 글을 적었던 건데 그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점점점.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절절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말이죠. 하지만 경험은 달라요.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그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함?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경험에는 다 녹아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신 건 아닐까? 또 많은 분들이 에세이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공감을 얻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관점의 변화를 주는 글이에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글을 읽을까? 우리는 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미디어를 접하는 걸까? 콘텐츠의 주체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독자로 하여금 더 좋은 방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뭔가 슬프고 힘들었던 사람이 한번 웃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선한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했을 때 사무실 1층에 심야 카페가 있었어요. 7시, 8시부터 열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카페였는데 작년에는 보통 11, 12시 이때 퇴근을 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그런 날이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무기력 관련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하면 책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그때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하고 응원한 책이 장영희 작가님의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 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떤 한 문장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그 책 전반에 있게 배어있는 그 작가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딱딱한 마음들을 그 글이 덮어줬다라고 할까요? 왜 사람이 삶이 고달프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뭘 해도 다 안 될 것 같고 다 귀찮고 하기 싫고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기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는데 삶은 아름다울 수 있어. 어쩌면 변화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몰라. 따뜻한 메시지를 한 200페이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되면 뭐랄까? 엄청 잘 끓여진 삼계탕 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작가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 읽는 거를 참 좋아해요. 아주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권 정도는 읽는 편인데 그렇게 그 책들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진득함이 묻어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에 작가의 고민과 이 문장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지가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 있죠. 최근에 본 것 중에는 김미경 작가님, 선생님, 대표님 리부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 진정성도 장난이 아니지만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갖게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분야를 고민하게 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글들은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글의 기준에 대한 3가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 2번째는 진솔한 경험이 묻어나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 마지막으로 3번째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쓰기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